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학생들이 오늘 존 미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를 만나 한인사회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국섬유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립니다. 대한항공이 미즈노선 유금 담합 소송에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족이민 A순위 영주권 문호에 우선 일자가 사라지고 전면 오픈됐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공원에서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학생들에게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풀뿌리 인턴십 학생들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한 존 미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를 만나 한인사회 현안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 학생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존 미첼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에게 한인사회를 위한 공약에 대해 묻습니다. 버겐 카운티 한인 직원 채용 개혁과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그리고 위안부 기린비와 관련된 질문 등 한인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 정치인들을 직접 인터뷰해 한인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정치인들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본선거 후보자들의 자료 등을 수집해 정치인들의 성향과 공약 등을 한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된 지역 정치인 소개 웹사이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투표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투표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은 130여 명의 인턴을 배출하며 뉴저지 한국어 유권자 등록 서식을 만들고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인 이웃들이 원하는 거를 애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직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한인들의 이슈가 해결이 되고 정부에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지고 이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인턴십 학생들은 오는 1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리는 코리안 커뮤니티 간담회도 참여해 한인사회 현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한국섬유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립니다. 한국 섬유 산업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섬유전에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폴리에스테르와 우분, 쉬퐁 등의 원단을 주로 생산하는 이 회사는 뉴욕 섬유전에 참가한 지 불과 2년 만에 회사 전체 매출의 약 10%인 500만 달러를 미국 수출 물량에서 기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미국의 빠른 소비 패턴에 맞춘 바이어들의 요구를 충족시켰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퀵 딜리버리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시즈닝 별로 안 나눠졌는데 요즘엔 시즈닝 이렇게 많이 짜게 해서 그 삼위일체가 되는 가격이랑 그리고 퀄리티랑 그리고 또 딜리버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3년째 섬유전에 참가한 여성용 블라우스, 원피스 원단을 주로 생산하는 이 회사는 매년 2배가 넘는 미국 수출 성장을 기록해 미국 진출 3년 만에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째 하니까 그 얼굴을 아는 사람도 이제 생기고 또 한두 브랜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재방문을 하게 되니까 근데 올해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작년에 나불 이상은 되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츄라가 주최한 이번 뉴욕 섬유전에서는 새 디자인과 소재를 이용한 한국산 고품질 원단 제품들이 미국 바이어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한국 섬유업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증진과 탄탄한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납품 계약까지 현장에서 이뤄져 경제적 성과 면에서도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중국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회를 찾아주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금액은 1,000만 불 상담액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팔로업을 통해서
수백만 불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어들도 한국 섬유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높은 품질에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New fabrics, plush furs, new knits, and possibly micro suedes and leathers that we use on our slippers. So far, the hand feel is quite superior to what I've been feeling from most Chinese fabrics.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이번 뉴욕 한국 섬유전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 섬유업계의 발빠른 행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 미주 노선 요금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요. 대한항공이 6,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미주 노선 요금 담합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이 지난 3일 공개한 메모랜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원고 측에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미국에서 미주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배상액은 항공권 구매 금액과 집단소송 참가자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항공사의 가격 담합은 지난 2006년 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2007년 8월에 대한항공이 혐의를 인정하고 3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2009년 4월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해 형사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 시애틀의 로펌이 고객들을 대표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시카고, 한국 등에서 집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소송은 재판 일정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소송을 통합한 광역 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법원의 예비 승인 심리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며 이어 8월 2일부터는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이 소송 참가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가족이민 이 A순위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로써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가족 이민 청원만 승인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2A 순위는 우선 일자가 적용되지 않는 커런트 C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국무부가 내놓은 전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가족 이민 청원만 승인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2A 순위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에서도 시민권 직계 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 일자 없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8월 중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에 이어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는 동결됐고 올 회계년도 말까지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3달이나 진전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대신 이 B순위는 한 달 진전에 그쳤으며 가족이민 3순위는 모두 진전됐고 4순위 역시 한 달 진전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는 3순위를 제외한 1, 2, 3순위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뉴욕시립대는 높은 교육 수준과 저렴한 학비로 한인들도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뉴욕 시립대 학부생 10명 중 6명은 수업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큐니는 2012에서 2013학년도 학부생의 약 60%가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와 뉴욕주 정부 장학금 등의 혜택으로 수업료를 면제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또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저렴한 수업료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큐니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학년도 큐니 학생의 15%만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공사립대보다 크게 낮은 수치라며 전체적으로 24만 1000명의 학생들이 8억 1000만 달러의 학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큐니의 평균 수업료는 5,818달러로 전국 사립대 평균 29,056달러는 물론 4년제 공립대 평균 8,655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847년 개교한 큐니는 뉴욕에 23개 캠퍼스를 두고 재학생도 48만 7천 명이나 되는 학비가 저렴한 대학 순위 10위권에 들고 있으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점심 메뉴가 웰빙 바람을 타고 더 건강해집니다. 저칼로리 고단백의 타코, 한국의 비빔밥에 이어 건강식으로 알려진 그릭 요거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무부는 뉴욕을 포함해 아이다호, 애리조나, 테네시 등 4개 주를 대상으로 2013에서 2014학년도부터 그릭 요거트를 식단에 추가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크림치즈같이 단단한 느낌이지만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페이지, 코바나 등 주내에서 운영되는 그릭 요거트 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은 이와 관련 아이들에게 최상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뉴욕주 요거트 산업에도 활기를 불러 넣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마이크 크래퍼 연방 상원 의원도 학교에서 보다 건강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음식의 대명사로 통하는 비빔밥이 뉴욕의 공립학교 급식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쉬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인들도 많이 찾는 퀸즈, 플러싱, 매도, 코로나팍이 범죄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뉴욕 시경이 공개한 뉴욕 시내 주요 공원별 범죄 통계를 토대로 ABC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원은 맨해튼 센트럴파크, 다음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매도 코로나팍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맨해튼 리버사이드 파크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도 코로나팍에서는 지난 4년간 5건의 성범죄와 40건의 강도 사건을 포함 무려 387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며 맨해튼 센트럴파크는 649건,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는 192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맨해튼 리버사이드 파크는 95건의 강도를 포함 194건의 중범죄가 발생했으며 브롱스 크로코로나 파크에서는 14건의 폭행과 3건의 성폭행을 포함해 총 102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7일 밤 공원을 지나던 10대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에 대한 경찰의 치안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공원국은 공원경찰을 2배로 늘리면서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뉴욕시의 홈리스 시설 부족으로 홈리스들이 공원에 몰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